광주 지역 재개발조합의 전 간부가 조합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일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올랐다며 발언하자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작골 일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민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윤철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신당 합류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계림 8구역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전 간부가 조합장한테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면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2,4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광주 계림 8구역. 이곳 재개발조합에서 석 달 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신영석 씨는 조합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양심 선언과 함께 지난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7월 조합장이 용역업체 2곳에서 받았다며 5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자신에게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또 거기에 제가 근무를 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해당 조합장은 신 씨가 말하는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재개발 사업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조합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이런 부분에 조합이 얼마만큼 그들한테 그 호응력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계림 8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투명개발위원회는 신 씨의 말을 토대로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사무국장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적시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만큼 조합장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림 8구역에서는 지역의 중견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 먹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입찰과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보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호반건설입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을 통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2군데. 중흥건설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고 호반건설이 더 늦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서류 제출 다음 날 입찰을 철회하겠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시계약으로 우리가 알고 넣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호반도 입찰 들어오고 해서 일방 정결한다 해서 저희들은 입찰을 횟수를 했죠. 조합 측은 입찰 서류 개봉을 앞두고 건설사 측에 입찰 철회 요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입찰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입찰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돌려주었습니다. 가지고 있게 되면 개봉을 해보자고 할 거 아니냐, 이 사회에 있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또 져야 되냐, 예를 들면. 문제는 호반건설이 조합 측과 시공사 계약을 맺은 이후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콘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지분도 5대5로 똑같이 양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포기한 사람은 포기를 하는데 컨소시엄에서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들어온 것부터서 이건 좀 생각을 바가 있다. 지난 1월 조합과 호반건설이 맺은 공사 도급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 특수 조건에 건설사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콘소시엄 시공사 구성 시 업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콘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 조합 간부의 양심 선언에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까지 세계 수영대 선수촌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도 주목받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말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탈당이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일부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부동층에서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야권의 외연을 넓혀가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제가 포함되면서 저희가 포함되면서 새누리당의 그 강고한 40% 지지율이 깨어지고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친정인 새정치연합에 평생 야당만 하려고 작정한 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이번엔 여당도 공격한 셈인데 새누리당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해 보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고민하다 후퇴하는 모습 때문에 철수 정치라는 조롱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벌써부터 대권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악재의 쓰나미로부터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차기 야권 대선 주자 지지도를 묻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안 의원이 41%로 33%의 문 대표를 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호남에서는 격차가 21%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무등산 증심사 아래쪽에는 동적골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즈넉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효욱 기자입니다. 수년간 튤립 축제가 열리는 등 꽃과 물, 숲이 어우러진 무등산 동적골. 2012년에 정부가 전국 걷기 좋은 길 1위로 선정할 만큼 쾌적한 보행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바람 낮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보약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보약이고 그게 또 활력도 생기고. 국립공원 구역인 동적골 일대 28,000제곱미터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완화해 땅 주인들이 주택과 상가 등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의 그 삶을 좀 완화시켜주도록 거기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환경 복원을 위해 증심사나 원효사 원주민촌을 국립공원 밖으로 이주시킨 정책 일관성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사회 기반시설을 이루다 보면 우리가 아끼고 보존했던 이 지역이 한순간에 다 다른 도시, 시내권과 달림이 없게 되는 거죠. 동구의회에서도 광주시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쾌적성 상실 등을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힐링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우호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윤철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전윤철 이사장은 광주 비엔날레를 국가 브랜드로 키워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물러난다고 밝혔고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천정배 신당의 창당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 참여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가 박성수 전남대 경영대 교수를 연구원장 최종 후보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4일까지 광주 전남 시도의회 박성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나기가 더 버겁다고 하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에너지 빈곤층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요, 연탄이나 등유,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 이용권인데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8만 1,000원에서 11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광주의 경우 지원 대상인 19,000여 가구 가운데 지금까지 12,000 가구 정도, 62%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전남에서는 37,000여 가구 중에 절반 정도밖에 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 톡톡 튀는 복지 정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서 빛고일 노인건강타운에서 성남시의 복지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내일 순천에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탈당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동철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구당 모임 소속으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는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찰이 이용부 보성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군수의 사택 신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과정과 건축 비용 등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 사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성군에서는 군수의 사택을 짓는데 군 예산이 일부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고 광주 조봉초등학교에서 179만 7천 원, 풍암동 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105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정구 수온중독 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성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온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그리고 피해자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배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 과장이 수온중독 증상과 피해자 건강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광주시가 2015년 명품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됩니다. 광주시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00곳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관리 방식인 금귀원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서울에서 당내외 인사를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포함한 야권 분열과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구 방문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8년째 목포 지역구 의원을 지내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매주 금요일 목포에 내려와 월요일 새벽 국회에 출근한다는 이른바 금귀원래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김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호남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갑 지역구의 김성곤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번 전략공천위원장 임명은 이미 불출마 선언으로 비교적 당내에서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데다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쇄신에 부합한 인물로 적합하다는 중론이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수 앞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돌산대교와 오동도 사이를 운항하는 부정기 여객선의 야간 운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